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7년 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조간 브리핑은 따로 떼어서 아침 7시 때에 서비스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왜 이런 짓을 안 하나 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한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공작이 없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집단의 소행이겠지요. 박근혜가 2014년 말 손경식 CJ 회장을 앉히고 CJ가 좌파 성향인데 바꾸라 이렇게 지시했고, 손경식 회장은 죄송합니다, 모두 정리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기업인 면전에다 대놓고 당신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라고 말한 셈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탄핵감이지요. 최순실이 정유라 말고 다른 승마 선수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고요. 최순실이 삼성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독일에서 승마장을 사전 계약했다고 합니다. 누구 힘을 믿고 이랬겠습니까? 특검은 오늘 중으로 이재용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한편 박근혜가 우리를 강제 해직시켰다는 유경재단 해직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기들을 자른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본 해직자들, 어떤 감회였을까요? 사드 부지 문제를 놓고 롯데가 미적대고 있습니다. 이걸 받자니 중국에서의 사업은 사실상 포기해야 할 판이니까요. 친척이 없으니까 애가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찾아갔는데 퇴짜 맞았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18% 줄고 절도도 9% 줄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후에 말입니다. 이런 수준 높은 국민이기 때문에 촛불혁명도 가능하겠지요. 어제 새국민의당 대표로 박지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당선 소감 들어보실까요?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하고 더 커져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빅텐트이고 플랫폼입니다. 제3지대는 녹색지대 국민의당입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조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네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묘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박영수 특검 소속 수사관의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인데요. 범인은 해외의 서버를 중계지로 두고 해킹을 시도했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해커는 특검 수사관의 네이버 계정을 침투 경로로 이용했는데요. 해킹 경로는 사전에 차단됐습니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 정보가 유출되거나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와 청와대 고위 인사, 대기업 총수를 겨냥하고 있는 특검 수사의 성격상 수사 방해 목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원치 않는 세력의 소행이라고 봐도 큰 손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2014년 11월 CJ그룹 손경식 회장을 독대해서 CJ가 좌파 성향을 보인다, 방향을 바꾸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손경식 회장은 죄송하다, 영화 드라마 만드는 사람 중에 편향된 성향의 사람들을 모두 정리했다, 이렇게 화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J는 이후에 국제시장, 인천 상륙작전 등 애국주의 논란, 이른바 국뽕 논란을 일으킨 영화들을 잇따라 만들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가 이재현 회장의 사면 문제와 세무조사를 고리로 CJ의 콘텐츠 생산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파 성향 인사를 축출하는 대신에 이재현 사면을 거래했다는 말일까요? 사실이라면 뇌물 관계가 성립됩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이번 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정유라의 승마 코치이면서 비덱스포츠 대표인 캄플라데시, 독일 사람이거든요. 이 캄플라데시가 독일 현지에서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괜히 최순실하고 엮여서 아내한테 쓰레기 소리를 듣고 있다며 한탄한 캄플라데시. 지난해 10월 최순실 정유라한테서 비덱스포츠의 주식 100%를 인수해 최순실의 독일 재산을 관리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비덱스포츠는 삼성과 승마 선수 6명을 지원하기로 계약을 맺어놓고 정유라만 지원했었지요. 캄플라데시는 이에 대해 다른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지만 최순실이 모든 걸 취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캄플라데시는 최순실이 본인에게 쓰레기를 팔았다며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노했습니다. 아이고, 이 형님 말씀을 참 험하게 하시네. 고운 말을 쓰셔야지. 캄플라데시는 삼성의 후원금이 끊기면서 최악의 경우 비덱이 1, 2주 내에 파산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죄로 엮는다는 것입니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는 삼성 쪽과 최순실이 서로 존재를 알고 물밑 거래를 한 정황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특검은 2015년 7월 15일 최순실이 독일의 한 승마장과 맺은 계약서를 확보했는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 찬성이 결정된 뒤 닷새 뒤입니다. 당시 최순실은 본인 명의로 마장과 계약을 맺었지만 한 달 뒤 계약 명의를 코레스포츠로 바꿨습니다. 코레스포츠는 삼성의 지원을 받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특검팀은 최순실이 삼성 합병 찬성 결정 뒤 삼성으로부터 미리 돈이 송금될 것을 알고 독일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기 전까지 본인 이름으로 사전 작업을 해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유경재단 직원들이 최태민을 사이비 종교인이라고 비판하자 이사장이던 박근혜는 오히려 직원들을 강제 해직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유경재단 직원들이 최태민의 전횡과 사이비 행각에 반발해서 작성했던 성명서 원문, 이걸 국민일보가 입수했는데요. 1990년 10월 유경재단 직원들은 최태민이 유경재단과 어린이회관을 차지하려고 획책했다, 이렇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직원들은 근화교회라고 유경재단 안에 차린 최태민의 교회, 이 교회는 겉모습만 교회일 뿐 실은 최태민이 교주처럼 행세한 사이비 종교단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태민은 당시 유경재단 직원들에게 나는 하나님과 직접 교신하고 있다. 곧 세상이 바뀌고 근화교회가 전 세계를 장악한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 부지 교환 문제를 단판짓기 위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의 회동을 타진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경기도 남양주의 군용지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롯데골프장에 토지 감정 평가를 마쳤지만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 측이 감정 평가액을 확정할 이사회를 열려다가 계속 늦추고 있는 탓입니다. 그 사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은 롯데에 대한 보복 강도를 높이면서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드 부지 확보를 위해 어떻게든 롯데를 구슬려야 하는 국방부와 중국의 보복 조치를 의식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롯데 사이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광고 듣고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수아비스랩닷컴에서 한 달간 오픈 기념 행사로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매한 가격만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부담 없이 수아비스 화장품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에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부터 주요 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의 직무집행이 중단된 뒤 리더십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치안에서는 반대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음주운전 사고가 약 18%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는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절도는 약 9%가량률을 보였는데요. 절도에 살인, 강도, 강간을 더한 이른바 4대 범죄는 같은 기간 약 8% 줄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기 침체에 더해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까지 맞물려 범죄 발생 빈도가 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가 박종철 30주기를 맞아 홍승상 씨를 만났습니다. 홍승상 씨는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사건 경위서를 작성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로 당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소속 경감이었습니다. 또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고 훈장을 받으며 승진을 거듭하는 등 사건 관련자들 가운데 유독 예외적인 처우를 받은 인물인데요. 홍승상 씨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본인이 관여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 초기에 박종철 유족들을 만나서 금품 제공 등으로 회유하려 했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없고 설령 알더라도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의 취재 결과 4년제 대학의 남학생 가운데 12%가 8년 6개월 이상을 대학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4년제 대학 재학 기간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른 것인데요. 사회계열 남학생이 자연계열 남학생보다 7개월가량 학교를 더 오래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학생은 인문계열 학생이 가장 오래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졸업자는 전공 분야 진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스펙 쌓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졸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고교 3학년이 볼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 수능과 같이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신문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는데요. 수능 출제를 총괄하는 수능출제연구팀은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교사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수능 난이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6년 만에 불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 수능의 난이도에 대해 약 33%의 비율로 적절했다는 반응을 보여 부적절했다는 반응보다 2배 가까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은 어려운 것이 쉬운 것보다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올 수능에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방침으로 보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얼마 전 입양과 파양을 반복하던 4살 유아가 온몸에 화장과 멍, 물고문 등의 흔적이 발견된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이 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졌던 당시에 아동학대 가해 양부모에게 입양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국가 아동복지체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듯 어린이들이 생활고 등으로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가 학대를 당해 숨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부 시설과 입양아의 경우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데요. 입양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입양은 양가정에 대한 자격조사와 부모 교육을 거쳐 아동을 인계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원이 입양 판결을 입양 전 위탁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양 전 위탁 사례는 2015년 한 해 376건에 달했습니다. 서울신문의 취재 결과 정부가 보육료 허위 청구를 막고자 2009년 도입한 보육료 카드 결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 행복카드는 본인 자녀 명의의 카드 한 장으로 월 1회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드 한 장으로 다른 자녀 수십 명의 보육료를 수천만 원이나 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 보육업계에서는 이미 지난해 카드가 풀렸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보육료 부정 결제가 일반화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 결제 실태를 파악하고 서둘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도로 상부와 하부의 복합 개발을 허용하는 입체 도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르면 기존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새로 생기는 땅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을 짓는 복합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지하화가 논의되고 있는 곳은 경부고속도로의 한남 나들목과 양재 나들목 구간,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등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 그의 역작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아세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지상파 라디오 방송으로 들어야 제격이라는 것을요. 서울, 인천, 경기 FM 95.1MHz TBS 라디오로 매일 아침 7시 놓치지 마세요. 아침 7시 95.1 라디오로 들으시면 누구보다도 더 먼저 들으실 수 있답니다. 과도한 데이터 걱정 염려되시죠? 또 장시간 청취 때 발생할 전자파 피해. 그렇다면 더더욱 아침 7시 95.1로 들으세요. 대한민국 대표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늘의 날씨.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5도라고 하는데요. 어제보다 더 떨어진 기온으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은 대체로 종일 맑겠고요. 오늘날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16일 월요일 조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이게 김용민 브리핑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김용민 브리핑은 점심즈음 1부가 올라가고 저녁즈음 2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점심때 1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